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인텔의 브랜드 변경을 계기로 파운드리 3나노 경쟁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그 인텔의 브랜드 정책 변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그 핵심은 프로세서 모델명에서 I를 빼고 고성능 CPU용 울트라 등급을 신설한 것입니다. 사실 인텔의 브랜드 정책 변경과 3나노 등 최신 노드 경쟁에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인텔이 왜 하필 지금 시점에 무려 15년 만에 코어 프로세서 브랜드 개편에 나서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지금 인텔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인텔은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프로세서 시장이 아직은 그 X86 천하라고는 하지만 미래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챗 GPT로 대변되는 그 AI 프로세서 이니셔티브도 엔비디아에는 좋습니다. 더구나 인텔은 올 하반기에 14세대 CPU인 그 메테오 레이크라고도 하는데요. 이 메테오 레이크를 내놓습니다. 이 메테오 레이크는 단순한 CPU가 아닙니다. 앞선 제품인 12세대 엘드 레이크, 13세대 랩터 레이크에 이어서 성능 중심의 P코어, 효율 중심의 E코어를 모두 사용하는 프로세서입니다. 이 처음으로 4나노 공정을 활용하는데요. 이는 인텔이 사상 처음으로 EUV 리소그래피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미티어 레이크는 인텔 4나노에서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주력 제품인 자신의 CPU를 처음으로 외부 파운드리인 TSMC 5나노, 7나노에서 다이를 동시에 제작해서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그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 측면에서도 인텔이 초유의 실험을 하는 CPU라는 뜻입니다. 인텔이 이런 특별한 CPU인 메테오 레이크가 나오기 직전에 브랜드 정책을 바꾸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외부 파운드리인 TSMC가 인텔 주력 제품 제작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생기는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 올 1분기 기준으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TSMC 점유율은 60.1%를 기록했고 삼성은 12.4%로 떨어졌습니다. 두 기업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이죠. 그런데 당시 트렌드 포스가 눈에 띄는 논평을 했습니다. 바로 삼성이 200mm와 300mm 팹의 활용률이 모두 떨어져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지만 이 3나노급 칩 수주 증가가 파운드리의 수익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 삼성의 3나노가 이전 4나노, 5나노 등에 비해서 TSMC와의 경쟁력 격차가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논평으로 보여서 눈에 띄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삼성 경영진이 한 발언도 있습니다. 이 3나노에서 TSMC에 1년 정도 기술이 뒤지지만 이 TSMC보다 먼저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적용하는 만큼 기술적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게 삼성입니다. 이 TSMC가 2025년 2나노 양산에 들어간다지만 이미 삼성이 3나노부터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적용해서 양산 수율 등에서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팹리스 입장에서 설계를 덜 바꾸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3나노까지 TSMC는 핀펫을 고수했는데요. 이 3나노부터 일찌감치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삼성이 더 나은 판단을 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삼성만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파운드리 점유율이 60%일 만큼 압도적 1위의 TSMC도 이 밝은 미래를 장담하기 쉽지 않을 만큼 칩 제작이 기술적 변곡점에 서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인텔을 보겠습니다. 인텔의 그 메테오 레이크가 올 하반기에 무난하게 나오느냐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텔의 로드맵을 보면 인텔은 원래 인텔 4나노에서 중요 다이를 만드는 메테오 레이크를 내놓고 내년인 2024년에는 3나노와 2나노를 동시에 양산하고 2025년에는 1.8나노를 양산해서 기술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게 인텔의 목표입니다. 올해인 2023년은 돼서야 겨우 7나노 칩인 그 사파이어 래피지 CPU를 양산한 인텔 입장에서 보면 올해 7나노에서 5나노로 곧바로 3단계를 건너뛰고 내년인 2024년 3나노, 2나노를 동시에 완성하겠다는 욕심은 목표는 사실 버거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인텔 4나노
라는 그 미티어 레이크가 제대로 양산이 안 돼서 내년 상반기로 밀리게 되면 인텔 3나노도 무너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인텔 3나노는 TSMC가 직접 칩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인데요. 일단 그 인텔의 3나노 칩은 이 서버용과 소비자용으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소비자용에서는 에로 레이크, 서버용에서는 최근 나온 사파이어 래피즈에 이어서 차기 서버용 프로세서인 그 에메랄드 래피즈 같은 인텔 7공정을 활용해서 올해인 2023년 하반기에 나오게 되고, 에메랄드 래피즈도 같은 인텔 7공정이라는 얘기죠. 올 하반기에 나오고 내년인 2024년에 출시되는 그 하강암 래피즈로 불리는 그래나이트 래피즈와 시에라 포레스트가 바로 인텔 3공정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칩입니다. 정리하면 3개 칩이 인텔의 3나노 칩인데요. 소비자용에서는 에로레이크, 서버용에서는 그래나이트 래피즈, 시에라 포레스트입니다. 이들 칩은 모두 내년인 2024년에 나온다는 계획인데 모두 TSMC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미티어 레이크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텔 3나노 칩은 내년에 계획대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애플이 TSMC 첫 3나노 1세대 노드인 N3 대신에 다음 버전인 N3E를 적용하는 데 이어서 인텔마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TSMC 3나노를 적용하는 그 패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TSMC에도 적지 않은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투자 전문 매체인 시킹알파도 최근에 TSMC의 기술 리더십이 불안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TSMC가 5나노에서 3나노 그리고 2나노로 이행하는 과정이 너무 느린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전에 지적한 대로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팹리스가 찾아야 선단 공정도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그 올가을에 나오는 AP도 대부분 그 4나노를 활용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애플, 삼성, 퀄컴, 구글 등이 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 시킹 알파는 TSMC의 3나노 진척이 느리다고 혹평했지만 올 하반기에나 애플부터 천천히 3나노 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3나노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4나노 CPU인 미티어 레이크 출시 전에 브랜드 정책을 변경한 인텔의 행보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지금 인텔의 그 CPU 기술적 수준이 변곡점에 서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인텔을 통해서 3나노 경쟁에서 유의미한 포인트를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